어제 지난 시간이 어제죠. 우리 등차 수열이란 걸 배웠어요. 이제 이런 걸 배웠는데, 이제 요게 뭐였냐? 일정한 값을 더해 나가는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자, 이렇게 배웠었고, 그때 더해지는 일정한 값을 공차라고 하자, 커먼 디퍼런셜 이런 게 있었습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초항을 A1이라고 하면 초항에다가 공차를 n-1개를 이렇게 더해서 나온다 라는 것도 배웠고요. 근데 이제 일반항은 항상 어떤 꼴로 생겼다? n에 대한 1차 당식입니다. 이제 이런 꼴로 생겼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배웠고요. 그 다음 또 뭐 또 배웠냐? 등차 수열에서는 이웃한 항 사이의 차가 언제나 공차입니다. 이런 것도 배웠었고요. 그쵸? 또 항 번호와 상관없이 어떤 n번째 항에서 m번째 항을 빼면 n-m에 이제 공차가 나옵니다. 이런 것도 배웠어요. 그리고 또 뭐 또 배웠냐? 등차 중앙이라고 해서 이제 세 숫자가 이게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하면 저 x라고 하는 녀석은 앞뒤 두 녀석의 평균과 똑같습니다. 근데 요 식은 이제 이렇게 쓰는 것보다 애초에 2를 많이 곱해가지고 이 x는 이제 a 더하기 b입니다. 이제 이렇게 놓고 많이 씁니다. 분모 2 있는 거 귀찮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배웠고요. 또 이제 이걸 가지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 무엇을 배웠냐?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수열의 종류와 상관없이 우리 SN이라고 하는 기호는 첫 번째 항부터 이렇게 n번째 항까지 합입니다. 어제 지난 시간에 이런 것도 배웠죠. 세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뤄요 라고 하면 세 숫자를 이제 이렇게 놓고 이제 많이 풀자고 했고, 숫자 4개가 등차 수열을 이뤄요 라고 하면 a-3d랑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이제 이렇게 놓고 푼다고 배웠고요. 5개가 등차 수열을 이뤄요. a-2d 또다시 공차를 d로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렇게 놓고 풀자. 숫자 3개, 4개, 5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언급을 보면 이렇게 놓고 풀자도 배웠습니다. SN은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이라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은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었죠. 첫 번째는 이제 2분의 이제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모든 숫자를 이 숫자로 취급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합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숫자만 n번 더해집니다. 또는 2분의 이제 앞에서 두 번째 항과 뒤에서 두 번째 항을 더해가지고 곱하기 n입니다. 이와 같은 계산들을 할 수 있다고 했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공식도 하나 있다고 했죠. 어떤 공식이 있다고 했냐면 2분의 요 an 자리에 그 일반항 공식이 이제 요 녀석을 갖다 집어넣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하면 n의 2배 a1에 플러스 n-1의 d입니다. 이렇게도 쓴다고 했습니다. 이 식의 형태를 보시면 n에 대한 2차 다항식인데요. 이 녀석은 2분의 d의 n제곱으로 시작을 해서 1차항의 개수는 뭔가 관심 없고요. 이렇게 되고 상수항은 존재하지 않는 n에 대한 2차 다항식입니다. 까지 딱 배우고 집에 갈 시간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합공식 이제 합구하는 거 몇 개 정도 연습을 해봤는데, 합을 구할 때는 반드시 뭘 잘 찾아야 되냐? 요 항의 개수를 잘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알았지? 항의 개수를 찾을 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일반 항을 찾아서 몇을 집어넣어야 그 마지막 항 숫자가 나오는지를 찾으시면 항 번호가 몇 개인지 몇 번째를 더하는지까지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았죠? 자, 이 공식들을 가지고 297페이지부터 문제를 좀 일단 몇 개를 풀고, 그 다음 또 합에 대한 성질들이 또 몇 마리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또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7, 298 한 장 두 페이지를 풀어볼 거예요. 페이지 297 따단. 아싸, 오늘 즐거운 일요일. 한 주 갔다 그치? 2월달 우리 한 주 갔어요. 이거 달력이 생겼어, 교실에. 저 드디어 2019년 달력을 드디어 치우고 유니세프에서 이걸 보내줬어. 유니세프 또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그래. 내가 유니세프 정기 후원도 하거든. 새해가 됐다고. 사실 온 지 꽤 된 것 같은데 우편함에 언제부터 들어있었는지 모르겠어. 우편함을 되게 오랜만에 이만큼이 뭐가 있더라고. 그 안에 이제 같이 있었어. 유니세프에 정기 후원을 하는데, 그래서 달력이 요새 달력을 많이 생산을 안 해. 옛날에는
달력을 막 은행 같은 데 가면 막 다 나눠주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달력을 많이 안 만들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은행도 막 VIP 고객한테만 달력 주고 막 그래서 달력으로 해서 구하기 이것도 어떤 아름다운 쌤 그 출판사에서 나와가지고 준 거고 달력은 원래 이렇게 공짜로 다 얻어서 쓰는 거죠. 자, 297쪽 봅시다. 자, 등차 수열 AN이 있는데 내가 항상 문제에서 이런 표현들, 등차 수열 이런 단어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알았지? 저 뒤에 가면 수열이 막 섞여서 나오게 되면 어떤 수열인지 구분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규칙이 수열마다 막 다 다를 거니까요. 자, 1번 등차 수열이 있는데 이 등차 수열이 두 번 장이 5고요. 그 다음에 10번 장이 21이랍니다. 그때 뭘 구하자고 했냐면 A1부터 A10까지 합을 구하세요. 즉 S10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S10을 구하세요.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내가 어제도 이렇게 했었죠. 얘네 둘 주어져 있으면 내가 뭐 할 거야? 둘이 뺄 거예요. 그쵸? A10에서 A2를 빼면 공차가 몇 개가 남아? 8개가 남습니다. 공차 8개가 남는데 얘에서 빼면 16이니까요. D가 얼마다? 2입니다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D가 2인 걸 알았으면 뭐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제 답을 구할 수도 있어요. 알았죠? 이렇게 집어넣어서 답을 구할 수 있지만 나는 어떻게 풀 거냐? 이제 일반항을 좀 찾아보면 일반항이 2n으로 시작해야겠지, 그치? 2n으로 시작하고 2를 집어넣었을 때 5가 나와야 하니까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치? 그럼 S10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요. 2분의 맨 앞에 있는 숫자가 A1이고 맨 마지막에 있는 숫자가 A10일 거 아니야, 그치? 거기에다가 곱하기 10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2분의 A1은 얼마야? 1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3이고요. A10은 여기 21이어서 여기다가 곱하기 10입니다. 이제 이렇게 계산하시면 10번째 항까지 합이 구해진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항이 9고요. 17번째 항이 19랍니다. 역시나 등차 수열이고요. 두 번째 항이 9고요. 그 다음에 17번째 항이 왜 이렇게 글씨가 눈에 안 들어오지? 19랍니다. 그때 A1부터 AN까지 160이 되는, 즉 SN이 160이 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아주 여러 개의 방법이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얘와 비슷한 방법으로 그냥 풀어볼게요. 알았죠? 자, 일단 얘에서 얘, 즉 A7에서 A2를 빼면 공차가 5개가 남을 건데 걔가 10이 되니까 역시나 D가 2가 되겠네요. 그쵸? D가 2가 될 거고요. 그럼 AN을 찾아보시면 AN이라고 하는 녀석이 2N으로 시작을 해야 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2 집어넣어서 9가 나오려면 뒤에 얼마가 붙어 있어야 될까요? 5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치? 그래서 그 SN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럼 2분의 첫 번째 항이 얼마야겠어? 7이겠지. 그치? 더하기 마지막 항이 n번째 항이 들어오겠죠. 그쵸? n번째 항은 그냥 2n 플러스 5라고 쓰시면 됩니다. 즉 이 숫자가 전부 다 몇 개 있습니다. n개 있습니다. 이렇게 더할 거고 걔가 160이에요. 이거 풀면 n값이 2차 방정식이 되니까 끝까지 좀 풀어볼게요. 12니까 이게 n 플러스 6이고 곱하기 n이니까 이게 160이어서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는 빵이 돼서 플러스 16 마이너스 6인가요? 10인가요? 그럼 n은 마이너스 16 또는 10이 나오는데 SN이라는 건 n 항까지 합인데 항 번호여야 되잖아. 그치? 마이너스 16번째 항 이런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n 값은 10입니다.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 내가 좀 더 다른 풀이를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이런 풀이도 진짜 많이 씁니다. 뭘 이용하냐? SN이 이런 꼴로 생겨 있습니다 라는 걸 많이 이용하거든. 자, SN이라는 녀석을 바로 이렇게 찾을 수 있어. 왜? 공차가 2니까 n제곱의 개수가 1이어야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n제곱으로 시작하고 플러스 몇 n 이렇게 될 건데 이 몇을 어떻게 찾을 거냐면 그 SN 공식에서 우리 S1이라고 하는 건 그럼 첫 번째부터 첫 번째까지 합이라는 의미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만 가지고 있는 거야? 첫 번째 항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치? 즉 첫 번째 항이 얼마가 나와? 여기서 첫 번째 항이 7이니까 즉 여기도 1 집어넣으면 7이 나와야 되는 거죠. 1 집어넣어서 7이 나오려면 요 앞에 몇 n? 6n 이렇게 써져 있으면 된다는 거죠. 여기 n제곱 더하기 6n이 만들어져서 얘가 얼마입니다? 160입니다. 이렇게 놓고 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답 나오겠죠. 그렇죠? SN을 이 공식 이용하면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알았죠? 자,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그냥 잠깐 보여줬어요.
이렇게 푸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합공식에 대신에 이제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건 왜 합공식이 이런 원리로 만들어지는지를 이걸 까먹으면 진짜 끝입니다. 알았죠? 이걸 까먹으면 쉬운 거밖에 안 풀려요. 알았죠? 진짜 쉬운 거밖에 안 풀립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또 그냥 쉬운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자, 298페이지. 298페이지에 마이너스 6과 30 사이에 마이너스 6하고 30 사이에 숫자를 n개를 집어넣을 거랍니다. 질문 얘는 그럼 총 몇 개의 항이죠? n 플러스 2개의 항이 되겠지요. 그쵸? 그때 이 녀석을 전부 다 더했을 때 120이 된대요. 그래서 그때 n 합이 120인데요. n도 찾고요. 공차 d도 찾으랍니다. 그리고 요 n 플러스 2개가 지금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치? 그럼 저 합 120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2분의 맨 첫 번째 숫자와 맨 마지막 숫자, 즉 모든 숫자를 이 숫자로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이 숫자만 몇 번 더할 겁니다. 전체 숫자인 n 플러스 2개만큼 더할 것입니다 라고 찾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이거 얼마야? 24, 10인가요? 전체 약분하면? 10인가요 그럼? 그럼 이 자리가 이제 10이 들어가면 되니까 n은 얼마가 나온다? n은 8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질문. n이 8이니까 그럼 전체 숫자 몇 개? 10개. 그럼 질문. 얘는 몇 번째 항? 10번째 항. 그치? 이걸 찾아야 돼. 자, 그러면 맨 마지막 10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 공차가 9개가 남아야겠지. 그치? 10번째에서 첫 번째를 뺐으니까. 근데 이 값이 36이니까요. 공차 D는 얼마입니다? 4입니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개수만 잘 세시면 이런 거 애들이 이런 거 못 세가지고 막 틀린다고. 막 n이라고 놓고 막 그냥 푼다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 이제 조금 또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뭘 설명해드릴 거냐? 그냥 등차 수열의 성질을 하나 좀 보여드릴 겁니다. 등차 수열의 그냥 성질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되게 당연한 소리입니다. 진짜 보면 진짜 당연해요. 자, 그냥 대표적인 등차 수열 하나만 써볼게. 1부터 시작해서 공차가 3씩 커진다고 해봅시다. 7, 10, 혹시 숫자 틀리겠으면 얘기해주세요. 16, 19, 22, 계산이 점점 복잡해지네요. 25, 그다음 28, 그럼 둘, 넷, 여섯, 여덟, 열, 10개 한 2개만 써볼까요? 31, 34, 디디디디딩, 띵띵띵. 자, 이렇게 가고 있는 수열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공차가 얼마인 등차 수열? 3인 등차 수열입니다. 자, 그럼 요 수열을 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이렇게 하나씩 건너뛰어봐. 무슨 저 건너뛴 숫자들만 봐봐. 1, 7, 13, 19, 25, 31 이렇게 봐봐.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공차는 몇이 돼 있어? 6이 돼 있지. 6이라는 숫자는 처음 공차의 몇 배겠어? 2배가 될 겁니다. 그렇잖아. 왜? 2번 더하면 나오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 어떤 AN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얘가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에요. 이런 표현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럼 A, E, N 하고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면 A, E, N이라는 수열을 관찰할 건데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다가 1씩 1, 2, 3, 4 집어넣어서 수열이 만들어지는 거야. 즉, 이 녀석의 첫 번째 항은 누구인 거야? A, 2. 두 번째 항은 A, 4, A, 6, A, 8. 뭐 이렇게 가는 수열을 말하는 거야. 알았지? 혹시 그럼 얘도 이렇게 짝수 번째 애들 봐봐. 이렇게 건너뛰어도 공차가 얼마인 거야? 6인 거잖아. 처음 공차의 몇 배? 2배인 거야. 즉 이렇게 짝수 번째 애들만 건너뛰거나 홀수 번째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거든. 2n 빼기 1 이렇게 쓰면 이게 홀수 번째 항들을 가지고 만든 수열입니다 라는 뜻인 거 알겠어요? 혹시? 아시겠죠? 그쵸? 요 녀석들은 둘 다 공차가 몇인 등차 수열이 이거일 때 공차가 2d인 등차 수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녀석 역시 공차가 2d인 등차 수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렇죠? 자, 또 다르게 건너뛰어서 관찰해 볼까? 봐봐. 얘부터 숫자를 두 개씩 어디가 37인가요? 그럼 여기요?
이렇게 건너뛴 동그라미 친 숫자들만 봐봐.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그치? 공차가 얼마인? 9인. 즉 처음 수열의 몇 배가 돼 있어? 3배가 돼 있어. 즉 봐봐. 첫 번째, 처음 수열의 입장에선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열 번째 이렇게 관찰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써야 하냐면 A에 3n 빼기 2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요. 2 집어넣으면 4 나오고요. 3 집어넣으면 저기에 들어갈 숫자는 도대체 어떻게 찾아요? 뭘 하는 거냐?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열 번째, 13번째니까 이 항 번호조차도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 항 번호에 대한 일반항을 찾아 써 넣으시면 됩니다. 알았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 녀석은 공차가 몇 D가 될까요? 공차가 그쵸? 사이먼 도미닉인 3D. 이 녀석인 등차 수열이 될 겁니다. 그만했으면 좋겠지, 그치? 자, 그럼 이런 규칙이 있다고 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봐봐. 뭐 A, 예를 들어 내가 ON 이렇게만 썼어. 즉 A5N이라는 건 A5 다섯 번째 항, 열 번째 항 이렇게 건너뛰고 있어. 저 녀석의 공차는 몇 D일까요? 5D가 되겠지. 5개씩 건너뛰니까, 그치? 5개씩, 오호, 공차가 5D인 등차 수열입니다. 이걸 외우라고 써드리는 게 아니야. 이 규칙 봐봐. 몇 개씩 건너뛰느냐에 따라 공차가 어떻게 변할지가 어렵지 않게 생각이 되잖아. 그치? 어렵지 않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건너뛰는 규칙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공차도. 그치? 즉 나는 뭘 알려주고 싶냐면 어떤 등차 수열이 있을 때 그 등차 수열에서 일정한 간격만큼 떨어진 숫자들도 역시 여전히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았죠? 그때 공차는 일정하게 간격이 몇 칸씩 벌어지냐에 따라 결정이 될 거고 그걸 생각하는 것 자체는 많이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다음은 자, 밑에 있는 파란색만 좀 지워볼까? 자, 이번엔 더 할 거예요. 좀 이따 다 적고. 자, 더 할 거예요. 봐봐. 얼마? 5. 얼마? 17. 얼마? 29. 41, 50, 3, 65. 자, 이 합들 봐봐.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공차가 12인, 그치? 이거 공차를 외우긴 쉽지가 않아요. 자, 봐봐. 자, 3개씩 더 해볼까요? 3개씩. 자, 얼마? 12. 자, 다음 3개 더하면 39, 그치? 다음 또 3개 더하면 66. 이게 암산을 이렇게 더하면 늦어. 얘들아, 등차 수열 합, 얘네 3개의 합은 이것만 3번 더한 거랑 똑같다고요. 알았죠? 오케이? 그러니까 쉽잖아. 봐봐. 66 나오잖아. 봐봐. 이거 3개의 합은 얼마라고요? 그럼 93입니다.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을까요? 얼마씩 더해주고 있는지 빨리 찾아봐. 27씩 더해주고 있잖아. 그치? 여전히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역시나 뭘 알려주고 싶냐면 이 등차 수열일 때 일정한 개수의 합 역시 합도 등차 수열입니다.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뭐 2개씩이면 2개씩, 4개씩이면 4개씩, 뭐 10개씩이면 10개씩 잘라서 더한 것도 여전히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졸라 당연한, 너무 당연하지, 그치?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진짜 더 당연한 얘기인데, 자,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등차 수열이 있지? 앞에 몇 개 싹둑 지웠어. 남은 숫자들 봐봐, 이제. 무슨 수열이겠어? 그냥 당연히 등차 수열. 공차가 바뀌지도 않고 초항만 대신 다른 숫자로 바뀌는 것 뿐입니다. 즉 어떤 등차 수열을 앞에 댕강 잘라서 다 갖다 버렸어. 뒤에 남아있는 것도 여전히 그냥 당연히 등차 수열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치? 너무너무 당연한 숫자인 거예요. 당연한 규칙인 겁니다. 그치? 이게 등차 수열의 그냥 숫자들의 규칙의 성질 정도로 그냥 우리가 파악을 하자라는 거지. 뭐 이게 엄청나게 막 대단한 무언가 있어서 이걸 막 달달달달 외우실 필요 없이 그냥 쭉 이해만 한번 되시면은 그냥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런 거야. 합의 최대 최소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숫자들 좀 지울게. 자, 등차 수열의 합의
등차 합 SN의 최대 또는 최소. 자, SN이라는 건 이제 계속 뒤에 있는 항을 하나씩 더해 나가는 거거든. S2일 때 2개 더하고 S3 3개 더하고 S4 4개 더하고 S5 5개 더하고, 그치? 만약에 이렇게 커져가는 수열이라고 생각해봐. 이렇게 가는 수열이라고 생각해봐. 이거는 뒤에 거를 더하면 더할수록 값이 계속 어때? 커져 작아져? 계속 커져. 그럼 최대값이라는 게 있겠어 없겠어? 없어, 그치? 최소값은 있어. 최소값은 뭐만? 얘 하나만 딸랑 더 있을 때가 제일 작겠지. 하나도 안 더하는 건 없으니까. SN이라는 건 언제나 첫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합이니까 S0 뭐 이런 건 없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별로 관찰하는 의미가 없지. 만약에 근데 이제 뭐 음수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음수 계속 줄어들어. 이렇게 이것도 더하면 더할 때마다 계속 작아지지, 그치? 관찰하는 의미가 없어. 합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상황은 그럼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면 요런 상황들이야. 지금 뭐 10, 뭐 7, 뭐 4, 1, 마이너스 2, 뭐 마이너스 5 막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어요. 봐봐, 이건 첫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더한 게 최대야. 그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더한 게 정확하게 최대야. 그치? 여기까지 올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더한 게 정확하게 최대야. 그치? 즉 합이 최대인 상황을 물어볼 땐 그러니까 언제냐? 최대일 때는 초항이 양수로 시작해서 공차가 음수인 상황을 물어볼 거야. 즉 처음 몇 개 항이 양수이고 어느 순간 음수가 된다는 거지. 음수를 막 더하다 보니까. 그럼 언제까지 더한 게 최대겠어? 양수인 합을 싸그리 싹 다 더한 게 최대가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양수인 합을. 이거일 때 AN이 양수인 항의 총합이 등차수열의 합이 최대가 되는 순간이라는 얘기야. 역시나 그럼 최소가 되는 상황도 어떤 상황일 거냐면 음수로 시작해서 숫자가 점점 커지고 있어. 즉 처음 몇 개가 음수이다가 공차가 양수여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양수로 넘어오는 거지. 그럼 합이 최소가 되는 상황은 그 음수인 걸 하나도 빼놓지 않고 싸그리 다 더한 상황이 최소가 되는 상황이겠지, 그치? 동영상 찍고 있어요. 오케이. 자, 찍고 있니? 버튼 누르면 기억이 없는데. 자, 그래서 합이 최소가 되는 상황은 초항이 음수이고 공차가 양수일 때 음수인 요렇게 되는 이런 항의 총합이 최소가 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조금 특이한 상황들이 있거든요. 조금 특이한 상황들이 언제냐면 이제 이런 거야. 봐봐. 10, 8, 6, 4, 2, 빵, 마2, 마4, 마6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어요. 자, 질문. 이건 첫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더한 게 최대일까요?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더한 게 최대지. 근데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합과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이 어때? 당연히 똑같지. 그럼 동시에 둘 다 최대지, 그치? 이 값이 제일 크고 다섯 번째까지가 최대고 여섯 번째까지도 최대고 그 두 값은 당연히 똑같아, 그치? 즉 이렇게 물어봐. 이게 얘는 S5와 S6가 최대값이야, 동시에. 원래 최대값이라는 건 가장 큰 값인데 두 녀석이 최대값이라는 건 두 값은 같은 값이어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치? 두 녀석이 최대값이 똑같아. 이런 상황이 벌어지려면 반드시 여섯 번째 항은 빵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잖아. S5는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더한 거고 S6라는 건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더한 건데 일단 그 두 값이 똑같다라는 생각에서 이미 여섯 번째 항 자체는 더했을 때 아무 값이 변하면 안 되니까 당연히 빵이어야 되는 거지, 그치? 자,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고. 상황이 어떻게 주어지냐? 합이 SN과 SN이 최대가 되는 n값이 k와 k 플러스 1일 때 이런 식으로 준다 이거야. 즉 sk랑 sk 플러스 1이 동시에 최대가 된다 이거야. 또는 동시에 최소가 돼. 동시에 최대 또는 최소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합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야. 즉 그 말은 SK와 SK 플러스 1이 당연히 같은 값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동시에 최대 또는 동시에 최소니까요. 그치? 그 말은 SK 플러스 1에서 SK를 뺀 게 빵이 돼야 되는데, 그치? SK 플러스 1은 첫 번째부터 K 플러스 1번째까지 합이고, SK는 첫 번째부터 그 바로 앞까지 합이잖아. 봐봐.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뭐가 남겠어? 몇 번째 항? 그냥 K 플러스 1번째 항이 남는다는 거야. 이해돼?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해야 돼. 그냥 얘에서 얘 빼면 당연히 얘가 남네. 생각 들어? 윤서야? 졸린데 벌써 졸려. 얘가 빵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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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 왼쪽 걸 좀 지울게요. 좀 뭐 적을 사람 좀 적고 막 하고 있어. 둥둥둥둥 둥둥둥둥둥둥둥둥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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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또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올 건데요. 자, SN을 내가 A1부터 AN까지 합이라고 그냥 둘 거예요. 알았죠? 그때 내가 또 다른 TN이라는 기호를 하나 약속을 할 건데, TN이라고 하는 기호는 뭘 약속을 하냐면 A1, A2, A3, AN을 더해서 절대값을 씌운 값을 TN이라고 약속을 해볼게요. 알았죠? 즉 결국은 SN에 절대값을 씌운 걸 TN이라고 해봅시다. 알았지? 자, 근데 이것도 있잖아. 봐봐. 만약에 첫 번째 항이 양수야. 뭐 3에서 출발해서 3, 뭐 5, 7, 뭐 9, 11 이렇게 가는 수열은 여러 개를 더해도 그냥 양수고, 그치? 거기에 절대값을 씌워도 안 씌워도 그냥 양수지. 절대값을 씌우는 상황이 별 의미가 없어, 그치? 별 의미가 없지, 그치? 별 의미가 없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전부 다 음수야. 이렇게 전부 다 음수가 되면 절대값 씌울 때랑 안 씌울 때랑 부호만 반대이고 그냥 숫자의 크기 자체는 똑같아, 그치? 역시나 별 의미가 없거든. 이제 이런 걸 물어보는 상황은 그럼 언제냐? 예를 들어 저 양수로 시작해서 공차가 음수가 돼서 값이 점점 줄어들어서 어느 순간 음수가 되는 상황이나, 저 밑에 음수에서 시작해서 공차가 양수여서 양수를 더해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항이 양수로 넘어가는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서 역시나 저 녀석들이 등장하게 되거든. 자,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고. 봐봐. 이렇게 물어봐. 뭐 T1, T2, T3 막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막 T10 막 이렇게 되다가 T11부터 부등호 방향이 이제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언제니? 이런 걸 물어볼 거예요. 오케이?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즉, 첫 번째 T1은 S1의 절대값 씌운 거죠. 그렇죠? S1의 절대값 씌운 거, S2 절대값 씌운 거, S3 절대값 씌운 거, S4 절대값 씌운 건 값이 지금 커지고 있어. 그러다가 T10까지 10번째 항까지 더해서 절대값 씌운 거는 계속 커져. 근데 11번째 항을 딱 더해서 절대값 씌우는 순간 이전 거 더한 것보다 값이 작아져 있어야 돼. 그러려면 자, 이런 상황이어야 돼. 봐봐. 내가 뭐 예를 하나 들어주면, 예를 들어 뭐 19, 뭐 17, 15 막 이렇게 가. 그럼 이게 이제 얘가 10번째가 나오거든. 얘 10번째가 나와요. 오케이? 이게 이제 착착착착착 10번째가 나오는데, 그러면 봐봐. 여기까지 더할 때, 그 다음 거 더할 때, 그 다음 거 더할 때 값이 점점 커지지. 그치? 근데 그 다음 걸 더하면 얘는 여기까지 더한 건 여기까지 더한 것보다 합이 작아져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 있으면 더하면 더할수록 이제 합이 계속 작아지지. 합이 작아져서 0에 가까워지지. 그치? 즉 계속 값이 커지다가, 또는
또는 뭐 마이너스 19부터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5 땡땡땡 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왔다가 1 이렇게 되면 봐봐. 이건 지금 t값은 더해서 절대값을 씌울 거잖아. 그치? 더해서 절대값을 씌울 거면 19, 막 38 이렇게 되니까 더해서 절대값 씌우면 계속 커지지. 그치? 이렇게 계속 커지지. 그치? 계속 커지다가 여기서부터 그럼 다시 절대값이 작아진다는 얘기야. 이해돼? 아, 즉. 아, 여기까지는 계속 되다가 여기서 이렇게 부호가 바뀐다. 얘가 제일 크다. 아, 오케이. A10과 A11을 넘어갈 때 부호가 바뀝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부호가 바뀐다는 건 여기 A1부터 A10까지 계속 양수이다가 11부터 음수, 또는 A1부터 A10까지 계속 음수이다가 A11부터 양수,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어야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요런 예에서는 지금 이 수열을 예로 들 때는 이게 이렇게 가다 보면 마이너스 19가 언제까지 또 나오지. 그럼 봐봐, 저기서 저까지 더해서 절대값 씌우면 얼마야? 빵이지. 이게 계속 줄어들어. 언제까지? 이게 20번째 항이거든요. 이게 그럼 20번째 항이야. T20까지는 계속 줄어들다가 이게 다시 T21부터는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왜? 이제 그 다음 게 마이너스 21인데 맨 앞에 거부터 여기까지 더하면 얘 혼자 남거든요. 거기다만 절대값 씌우면 되거든요. 부호가 같은 게 없어지니까. 그치? 아, 여기서부터 다시 절대값을 씌우면 그러니까 또 양수가 되니까 값이 또 커지는 거잖아. 그치? 아, 지금 이제 다시 이런 일이 이렇게 계속 벌어지게 된다는 거지. T22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게, 아, T20에서 T21 넘어갈 때 여기 얘가 이제 또 제일 작은 녀석이잖아. 그치? 그 말은, 아하, A20에서 두 번째 항에서 20번째 항에서 21번째를 넘어갈 때 여기서 또 부호가 변경됐다는 얘기구나. 미친놈. 부호가 변경됐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 이걸 뭐라고 써야 되지? 이 값이 다시 양수인 녀석과 음수인 녀석을 이렇게 합이 0에 가까워지는, 하여튼 좀 특이한 상황이에요. 알았죠? 어쨌든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커지는 상황에서 딱 여기까지 더했을 때 앞에 있는 거 기존의 거랑 딱 다 상쇄가 되는 상황. 그치? 이게 내가 숫자를 좀 이쁘게 써서 그렇지, 합이 0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숫자를 이쁘게 안 써버리면, 숫자를 뭐 예를 들어 뭐 숫자를 좀 조금만 써볼게. 7, 3, 마일, 마, 5, 마, 9 이렇게 숫자가 안 이쁘게 떨어지게 이제 공차를 마이너스 4씩 줘버리면 여기까지가, 봐봐, 이게 T1 값이야. 그치? 이게 T2 값이야.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그냥. 그치? 근데 이제 T3부터 값이 줄어들지. 그치? 그래서 T2에서 T3가 부호 변경한다. 이거는 언제나 상관없이 이제 쓸 수 있는 건데, 이게 여기까지 더하면 아직 양수야. 그치? 근데 여기까지 더했을 때부터 이제 다시 이거 더해서 절대값 씌우면 얼마야? 근데 그럼 여기까지 더해서 절대값 씌우면 5. 그치? 이게 하여튼 딱 개수가 이게 양수 두 개, 음수 두 개, 여기서 자르면 그 다음부터 무언가 이상한 일이 좀 벌어진다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자라는 거야. 오케이? 이걸 보여준 얘가, 이게 한눈에 안 들어와. 문제에서 처음 딱 만나게 되면, 문제에서 그러니까 뭘 물어보냐면 이런 걸 물어봐. 자, 문제에서 첫째 항이 100이야. 공차가 마이너스 3이야. 이거일 때, 이거인 등차수열이래요. 등차수열이 SN이 똑같이 A1부터 AN까지의 합이고, TN은 그 SN의 절대값을 씌웠다고 할 때 뭘 찾으라고 물어보냐면, 둥둥둥둥둥둥둥 TK 플러스 1을 만족하는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본다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거야. 이게 그러면 한눈에 잘 안 들어온다고. 지금 주어진 상황이 그럼 여기도 다시 보면 t값이 계속 커지다가 어느 순간 작아지잖아. 그치? 어느 순간 작아지는데 그 작아지는 딱 첫 번째로 K의 최소값을 찾으려면 처음으로 작아지는 순간을 찾아야지. 그치? 즉 이런 상황을 지금 찾자는 거예요. 얘가 지금 이 예에서는 여기서 처음으로 부등호 방향이 저런 걸 만족을 하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언제를 찾자는 거야? 부호가 바뀌는 순간을 찾자 이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일반항을 찾아보면 저 녀석의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마이너스 3n 플러스 103이거든요. 1 집어넣으면 100 나와야 되니까. 그치? 즉 얘가 언제까지 양수인지를 관찰을 해보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3n은 작아요? 103보다. 그럼 n은 작아요? 34.3333 뭐 이 정도 되려나? 즉 몇 번째 항까지 양수야? 34번째까지는 양수야. 그치? 34번째까지는 양수였다가 35번째 항부터 딱 음수가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34에서 35번째에서 부호가 딱 바뀐다는 거잖아. 그치? 즉 이 최소값이 얼마여야 된다? 34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34에서 처음으로 왜 기존까지는 계속 양수를 하나씩 차곡차곡 더해서 S값이 커졌어. 곧 T값도 커졌지. 그치? 절대값 씌우나 안 씌우나. 근데 음수를 더하는 순간 S값이 작아지고 있어. 양수긴 양수인데. 그치? 이렇게 작아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음수인 녀석을 계속 더해 나가는 거지. 그치? 더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앞에 있는 34개랑 뒤에 있는 몇 개랑 더해서 합이 또 최소가 되는 상황이 또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리고 또 엄청 절대값이 큰 음수를 막 더해 나갈 거냐 이제. 그치? 저 뒤에 항은 이제 막 절대값이 엄청 큰 음수일 건데 걔네들을 더해서 다시 합의 절대값이 또 다시 막 계속 커지게끔 만들어 주자. 이게 언제가 최대가 되냐를 관찰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즉 그러면 뭘 구해보냐면 여기 처음이 34번째 숫자가 얼마야 이거? 1인가? 1이죠. 그쵸? 그 다음 첫 번째 항이 100이거든요. 이제 요 녀석의 합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요 녀석의 합이 2분의 두 개 더하면 101이고요. 곱하기 이제 34니까 이게 101 곱하기 17인가요? 얼마인가요? 그럼 707 101 자 이렇게 1020 숫자를 너무 크게 잡았나요? 그쵸? 1207이래요. 알았죠? 자, 근데 이 숫자가 그럼 이제 마이너스 2지. 그치? 그 다음 거 마이너스 5지. 그치? 띵띵띵띵띵띵띵 이렇게 해서 어딘가 뭐 몇 번째 항이 있을 거야. 뭐 T라고 할게요. 몇 번째 항까지 딱 더했을 때 넣어보자. 1을 좀 높은 어? 아니 예, 100 곱하기 17 100 101을 그 위에 있는 거 101 곱하기 17 107 곱하기 그러네. 문제라니까. 그치? 자 1717입니다. 합이. 자 덧셈 수열 잘하면 뭐해. 그치? 덧셈 틀릴 건데. 그치? 진짜 미안해. 자 어디 T번째까지 합쳐서 이게 음수인 게 나올 거잖아. 음수인 것만 싸그리 더해서 1717에 최대한 가까운 숫자를 이제 만들어내자는 거야. 아니면 또는 이런 걸 찾자는 거지. 여기서 얻은 특정한 가지 더했을 때 0에 최대한 가까워지는 값을 이제 내가 찾자는 거야. 아직 근데 주의해야 될 건 아직 양수긴 여기까지 더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했을 때 양수긴 양수가 돼야 돼. 양수는 돼야 돼. 오케이? 양수는 되는 0에 최대한 가까운 숫자를 내가 찾아낼 거야. 이거 괜히 찾았니? 이거 안 찾아도 될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합이 2분의 101 플러스 AT가 여기다 T 집어넣으면 103 빼기 3T 곱하기 항의 개수는 T개 이렇게 될 거지.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요 녀석이 2분의 T에 마이너스 3T 플러스 203가요? 오케이?
지금 뭐 한 건지 알겠어? 아, 여기서 여기까지 다 더한 거예요. 첫 번째야. 자, 질문. 이게 지금 2차 함수라고 생각해봐. 2차 함수라고 생각해봐. 이 그래프가. 그럼 여기 x절편 하나가 여기가 0인 거고, 그치? 여기가 이제 3분의 203이잖아, 그치? 이 숫자가 몇에 제일 가깝죠? 자연수 중에? 3으로 나누면 이거 얼마냐? 60. 23. 67점 얼마네, 그치? 즉, 뭔 말이냐면, 아, 여기 S67까지가 아직 합이 양수이지만 이 값이 작아질 대로 작아진 상태야. 이해돼? 그리고 여기다가 68을 집어넣으면 그럼 이제 음수가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치? 아하. 이제 다시 68부터는 값이 이쪽으로 커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기까지 더해서 절대값보다 여기까지 더해서 절대값은 이제 또다시 엄청 작은 음수가 되는데 그거에 절대값을 씌워서 부호가 반대인 상황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즉, 얘를 만족시키는 이게 T66이랑 T67까지는 계속 지금 값이 작아지고 있다가 T68은 이제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68번째부터 더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K의 최대값은 얼마입니다? 66입니다. 66, 67일 때가 마지막 만족하는 거니까 66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굉장히 난감한 일이, 문제가 이제 한 번쯤 미리 좀 생각을 해본 채로 문제를 맞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종종 등장하는 테마입니다. 내신에 진짜 많이 나와요. 왜 내신에 많이 나오냐면 제가 수능 기출 문제로 나왔던 테마거든요. 수능 기출 문제로 문과 이과 다 동시에 시험 문제로 나왔던 테마입니다. 하여튼 내가 여기 설명을 좀 잘 못하겠는데, 하여튼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어떤 상황인지 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이렇게 좀 고민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숫자를 너무 크게 잡아가지고 좀 작은 숫자로 하나 잡을게요. 이런 상황들을 좀 생각을 미리미리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299쪽, 이건 아니고 이것과 아까 전에 설명했던 것들을 가지고 299쪽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뾰병. 자. 자, 299쪽은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대요. 근데 S10이 10이라고 줘져 있고요. S20이 40이라고 줘져 있어요. 그때 뭐 S30을 구하랍니다. 자, 아까 전에 이런 거 기억나나? 등차 수열은 일정한 개수만큼씩 잘라서 더해도 여전히 뭐다? 등차 수열입니다. 근데 자, 얘가 딱 이런 거거든요. 봐봐. S10이라는 게 첫 번째부터 그냥 중간 생략할게. 마지막에 이게 10번째까지 쓴 거야. 이 값이 10이라는 얘기야. 알았지? 근데 여기서 11번째부터 계속 이어서 20번째까지 이렇게 딱 더하면 이게 40이라는 얘기야. 그치? 자, 질문 그럼 봐봐. 얘는 지금 10이라는 얘기고, 그치? 봐봐. 얘가 얼마란 얘기야, 그러면? 30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알았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계속 이어서 21번째부터 이렇게 30번째까지 더한 이 전체 값을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그럼 이 값이 얼마냐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맨 처음 10개를 잘라서 더한 거고, 이게 그 다음 10개를 잘라서 더한 거고, 이게 그 다음 10개를 잘라서 더한 값이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등차수를 이뤄야 되잖아. 몇 더했어? 20. 그러니까 몇 더해지겠어? 20이니까 여기가 50이 돼야 되고, 그럼 이걸 다 더하면 얼마니? 90입니다. 이렇게 풀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일정한 개수씩 잘라서 더한 녀석들은 전부 다 이와 같은 성질들을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또 다른 풀이 보여드릴게. 자, 완전히 그냥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죠. 등차수열의 합공식이 아까 기억날려나 모르겠네. 공차까지 생각할 필요 없이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 다항식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을 그냥 an 제곱 플러스 bn입니다. 그냥 이렇게 놔버리는 거예요. 문제의 등차수열이라고는 주어져 있으니까요. 이렇게 놔버려. 상수항이 없는 건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쓸 수 있는 거야. 알았지? 그럼 S10은 100A 플러스 10B. 얘가 10이고요. 그냥 S20은 400A. 숫자가 되게 커지는 것 같은데 20B. 그러니까 40입니다를 가지고 연립해서 A랑 B를 그냥 찾자는 거야. 어렵지 않다는 거지. 그치? 계산하면 B가 얘에서 2배를 해서 빼야겠죠. 2배를 해서 빼면 200A가 20이니까 A가 얼마예요, 이거? 10분의 1이고요.
A다 10분의 1 집어넣으면 10 나오니까 B는 그냥 빵 나오네요. 그쵸? 맞니? B가 그냥 빵 나오는. 그럼 SN이 그냥 10분의 1 N 제곱이라는 얘기지 그냥. B는 빵이어도 상관없거든. 어차피 상수항만 없으면 되지. 1창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거든. 즉 여기다가 30 집어넣어도 답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요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죠. 내가 말했지만 책에 나와 있는 299쪽에 그 개념 익힌 풀이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그 풀이는 내가 아까 전에 그 등차수열 합공식 써줬지만 안 쓴다고 한 그 녀석 있지. 그 공식을 이용한 풀이기 때문에 나는 역시나 이런 풀이는 쓰지 않습니다. 이 공식을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쓸 일은 없어요. 알았죠? 안 써도 됩니다. 자, 아이 더워라. 이 옷을 옷장에서 그냥 옷장을 뒤지다가 이게 보풀이 너무 많은데 이 옷을 진짜 한 5년 만에 산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어떤 학부모가 선물해 준 거예요. 애가 대학을 잘 가가지고 학부모가 선물해 줬어. 그래서 입고 있다가 오랜만에 입어봤는데 옛날엔 되게 컸던 것 같은데 옷이 줄었어. 자, 옷이 준 거야, 시장. 자 봅시다. 300쪽. 아, 드디어 돌파. 300쪽. 이 책에 4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300쪽. 보시면 1번 첫째 항이 35고요. 마이너스 35고요. 그 다음에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 있대요. 그때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최소래. 즉 SN이 최소가 되는 그때 n값과 그때 그 최소값을 구하래. 분명 이건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야. 분명 SN의 최소값을 물어보지만 우리는 SN을 가지고 일단 풀진 않을 거고 어떻게 풀 거냐면 생각을 하자는 거지. 합이 최소가 되려면 음수인 걸 싸그리 더했을 때가 최소가 될 거라는 거야. 그치? 이게 첫째 항이 음수고 숫자가 점점 커지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양수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즉 그럼 합이 최소가 되려면 그 음수인 걸 빠짐없이 다 더했을 때가 당연히 최소가 된다는 거지. 그럼 뭘 찾아야 되냐? 일반항을 찾아야지. 일반항은 2n으로 시작하겠죠. 그쵸? 1 집어넣으면 35가 나와야 되겠지. 그치? 마이너스 35가. 그럼 얼마 돼야 돼? 뒤에 마이너스 이렇게 써 있어서 뭘 구해야 되냐? 언제까지 음순위? 이걸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음순위를 풀어보면 n값은 이거 얼마? 16.5인가요? 18.5죠. 그쵸? 맞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몇 번째 항까지가 음수입니다. 18번째 항까지가 음수입니다. 즉 당연히 합이 최소가 되는 순간이 몇 번째까지 더했을 때다? 18번째까지가 더했을 때다라는 거고요. 그럼 그때 최소값이라는 건 그럼 S18을 구하세요니까요. 그렇죠? S18이 그때 최소값일 건데 S18은 어떻게 구할 건데요? 2분의 첫 번째 항 더하기 맨 마지막 항 곱하기 18개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값을 이렇게 찾자는 거지. 분명 합이 최소가 되는 상황을 물었는데 나는 합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일반항을 관찰해가지고 일반항이 언제 부호가 바뀌는지를 관찰해가지고 합이 최소가 되는 상황을 생각을 하자라는 겁니다. 알았죠? 밑에 있는 풀이랑 사뭇 많이 다르게 풉니다. 알았죠? 사뭇 많이 다르게 풀어요. 알았죠? 봐봐. 졸라 길잖아. 그치? 이런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막 공식에만 의존을 해서 이렇게 풀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너무 풀이가 복잡해지고 막 그런다고. 항상 이런 생각 자체가 어렵지 않아. 중요한 건 까먹지 않는 거야. 알았지? 까먹지 않는 게 짱 중요해. 자, 2번. 자, 역시 A6가 마이너스 5고요. A11이 10이랍니다. A11이 10이에요. 10. 인 등차수열이 있대요. 우리 문제가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즉 SN이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n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일단 얘도 이거 가지고 뭐 초항이랑 공차랑 이런 것부터 좀 찾아볼게요. 자, A11에서 A6을 빼면 얼마? 5D? 걔가 15가 나오니까 D는 얼마? 3. 그럼 일반항이 3n으로 시작하고 11 집어넣으면 10 나와야 되니까 11 집어넣으면 33이니까 10 나오려면 빼기 23을 해야겠죠. 그쵸? 오케이. 자, 이거는 뭐 SN이 최대 최소랑 좀 얘기가 다르지. 그치? SN이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이니까 SN이 이제 언제 0보다 커지니 이렇게 이걸 만족하는 최소의 n값을 찾으세요니까 내가 SN을 찾을 겁니다. 오케이. 자, 봅시다. 공차가 얼마라고요? 3이라고요. 그럼 2창의 개수가 얼마일까요?
2분의 3이어야겠지, 그치? 자, 그리고 여기에 몇 n이 나올 건데 기억하려나 모르겠지만 S1은 A1하고 똑같은 값이어야 되겠지. 즉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똑같아야 된다는 거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20 나오지. 여기도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0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2분의 43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0이 뾰로롱 하고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안 찾아질 수도 있거든. 그냥 이거를 여기 이렇게 플러스 AN이라고 놓고 1 집어넣으면 즉 2분의 3 플러스 A가 마이너스 20입니다. 이렇게 찾으셔도 돼요. 알았지? 마이너스 2분의 43인데 우리 문제에선 얘가 언제 0보다 커지니 이 2차 부등식 풀라는 얘기입니다. 이 2차 부등식을 풀면 양변에 2를 곱하고 n을 묶어버리면 n 3n 빼기 43인데 이게 0보다 크다인데 그럼 n은 0보다 작거나 2차 부등식이 가요. n은 이게 3분의 43보다 크다잖아. 그치? 이게 14. 얼마죠? 그쵸? 맞니? 근데 n이 0보다 작을 순 없잖아. 항의 번호인데 그치? 이럴 순 없기 때문에 내가 찾는 n값은 14. 얼마보다 큰 15부터 항의 값이 양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오케이. 뿅뿅. 뿅뿅뿅. 자. 301번은 그냥 이제 자연수의 합을 구할 때 등차수열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301페이지 그 등차수열의 합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그냥 계산을 해보세요. 그냥 이런 얘기야. 짱 쉬운 문제야. 짱 쉬운 문제야. 짱쉬. 자,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인 녀석들의 합을 구하래. 이 봐봐. 이 301번. 3의 배수 이거 다 더하래. 3, 69, 369. 369, 369. 이렇게 더 3의 배수 띵띵띵띵띵 해가지고 어디까지 더하래. 100 이하인 3의 배수 제일 큰 거 누구야? 99잖아. 여기까지 더하면 얼마니를 물어보는 거야. 무슨 수야? 등차수열. 그럼 일반항 찾아봐. 공차가 얼마야? 3이니까. 3n으로 시작하고 뒤에 뭐 있어야 되나 생각해보니까 1 집어넣어서 3 나오려면 끝이죠. 그쵸? 질문. 그럼 얘는 몇 번째야? 그치? 33번째. 내가 이걸 왜 찾는다 그랬어? 합을 구할 때 2분의 첫 번째 더하기 마지막 하고 곱하기 항의 개수를 해주셔야 되니까 얘를 알려면 이게 몇 번째 숫자인지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치? 자, 7로 나누어 나머지가 3인 숫자 찾으래. 2번. 자, 2번에 7로 나눈 나머지가 3인 거야. 애들이 조심해야 돼. 얘들아 조심해야 돼. 7로 나눠서 나머지가 3인 건 10이 제일 작은 숫자가 아니야. 7로 나눴을 때 어떤 자연수를 7로 나눴을 때 몫이 무언가 있고 나머지가 3인 걸 찾아내잖아. 그치? 네모는 7 곱하기 동그라미 더하기 3인 걸 생각해서 애들이 12호를 먼저 생각하는데 몫이 0인 것도 있어. 이제 몫이 0이고 나머지가 3인 것도 있어. 즉 제일 작은 숫자가 3부터야. 알았지? 이게 3부터고 몫이 1씩 늘어난다는 건 숫자가 7씩 커져야 되겠지? 아, 7로 나누면 10, 17 여기서 7씩 간격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24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세다 보면 얘는 뭐부터 가늠이 안 되냐? 몇 가지가 100 이하인지부터도 가늠이 잘 안 되지.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돼? 또 일반항부터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항 찾으면 7n으로 시작하겠지. 공차가 7이니까 1 집어넣어서 3 나오려면 마이너스 4 나와야겠지. 즉 뭐부터 찾는 거야? 얘가 100 이하가 되는 n값부터 찾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7n 104인데 이건가요? 37 곱하기 15가 105거든요. 지금 그치? 그러니까 이제 14. 얼마니까 즉 14번째까지가 합이 100 이하라는 숫자가 100 이하라는 거지. 그럼 14번째 숫자는 얼만데? 14번째 숫자 얼마예요? 14 집어넣으면 94예요. 즉 여기까지만 더하면 된다는 거지. 이 녀석이 몇 번째 항입니다? 14번째 항입니다. 이러면 합 다 구했죠. 어떻게? 2분의 초항에다가 끝항에다가 곱하기 항의 개수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애들이 이런 거 잘 못 찾더라고. 이런 걸 잘 못 찾아요. 뭘 잘 못 찾냐면 있죠. 5로 나눈 나머지가 3이고 그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숫자들은 어떤 숫자들이니? 예를 들어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 100 이하 너무 적은가? 500 이하의 자연수의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일단 그 숫자들이 뭔지부터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애들이 이걸 못 찾아. 봐봐. 5로 나눈 나머지가 3인 건 어쨌든 3에서부터 출발해서
5씩 커질 거지, 그치? 얘는 3으로 나온 나머지가 1인 건 1에서 시작해서 3씩 커질 거지. 그럼 첫 번째, 동시에 만족하는 제일 첫 번째 숫자를 좀 찾아봐. 몇 있겠어? 얘는 5로 나온 나머지가 3인 건 3부터 5씩 커질 거니까 8, 13, 뭐 그다음 얼마야? 18, 뭐 이렇게 될 거지, 그치? 3으로 나온 나머지가 1인 건 1에서부터 3씩 커질 거야. 4, 7, 10, 13 하면 제일 먼저 만나는 숫자가 13이지. 그 다음부터 무조건 몇 간격이냐? 최소 공배수 간격이야. 왜냐? 내가 13을 똑같이 일치시켜 놔봐. 13을 5로 나눈 나머지가 3인 숫자는 5씩 커질 거 아니야. 5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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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씩, 그치? 근데 얘는 몇씩 커질 건데? 3씩 커질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숫자 여기 있는 숫자 맞겠어? 당연히 안 맞지. 3씩 3씩 이렇게 3씩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딱 5번 커지면 대신 여기 있는 숫자가 다시 또 맞겠다는 거지. 이해돼? 얘는 여기서부터 13부터 관찰해도 이 숫자는 13부터 관찰해도 5씩 커질 거고 얘는 13부터 관찰하면 3씩 커질 거니까 다음 만나는 숫자는 5와 3의 최소 공배수인 당연히 15번째 칸 후에 당연히 다시 처음으로 만날 거다 이거야. 알았지? 즉 이 숫자는 초항이 13이고 공차가 15인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됐니? 그러니까 일반항 찾을 수 있겠지. 일반항도 찾을 수 있어요. 공차가 15라고 15n 빼기 2라고 써놔야 1 집어넣어 13 나오겠죠. 이렇게 찾았으니까 뭐 500 이하까지 숫자를 다 더하세요.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야. 알았지? 어려운 생각이 내가 맨날 안 어렵다 하는데 그냥 막 방심하고 막 어이 그냥 쉽네. 그냥 그러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자, 다음 페이지. 등차 수열 합의 활용. 수열의 활용은 활용이 아니죠. 수열의 활용은 활용이 아닙니다. 그냥 문장으로 써져 있든지 그림으로 주어져 있든지 그니까 잘 읽고 일반항 찾아서 그냥 더 하시면 돼. 활용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그 삼각함수에서 방정식, 부등식 이런 것들이 삼각함수의 활용이라고 부르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그냥 등차 수열을 문제를 조금 길게 써놨어요. 그냥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알았지? 그냥 문제 읽고 풀 거예요. 내가 왜 방금 한숨 쉬었냐면 오른쪽에 보이는 저 수열학과 일반항 사이 관계다. 얘를 보면 한숨이 나와요. 그래서 고3 애들 나한테 이것 때문에 욕을 뒤지게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진짜. 너희 앞날이에요. 그게 자. 말도 안 되는 짓들 막. 자, 등차수열 합의 활용 봅시다. 야, 진짜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나요? 그쵸? 문제 숫자가 X인 수학 문제집이 있대요. 숫자가 X개래. 근데 첫날 15개를 풀고 그 다음날부터 푸는 양을 D만큼 늘릴 거래.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나? 완전 진짜. 그래서 9째 날까지 풀면 24개가 남는데. 근데 첫날에 30개를 풀어서 맨날 D개씩 증가를 시키면 7째 날까지 문제를 딱 풀고 나면 39개가 남는답니다. 그때 X값을 구하래요. 여기. 봐봐. 전체 문항 수가 X인데 처음에 15개를 풀고 그 다음은 15 플러스 D를 풀 거래. 그 다음은 15 플러스 2D를 풀 거래. 이게 데이 1, 이게 데이 2, 이게 데이 3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제까지 풀고 데이 9까지 이렇게 풀 거래. 그치? 그럼 데이 9은 당연히 15 플러스 8D겠지. 8D 이렇게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풀면 몇 개가 남아? 24개 남아. 즉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다 더한 게 전체 문항 숫자겠네요. 그쵸? 이해됐니? 그러면 X는 여기서 여기까지 합은 어떻게 구할 건데 당연히 등차수열 합공식 써야겠죠. 2분의 첫 번째 더하기 맨 마지막. 이 똑같은 녀석이 9개가 있고요. 그쵸? 거기다가 24문제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할 거라고요. 알았죠? 자, 근데 두 번째. 첫 번째 날 30개를 풀고 D만큼 늘려간대요. 문제 숫자를. 데이 1, 데이 2, 데이 3 해가지고 데이 7. 7일까지 풀었어. 즉 그럼 30 플러스 6D겠지. 6D. 그치? 여기까지 풀고 나면 39개가 남는답니다. 역시나 이걸 다 더한 거 역시 전체 문항 숫자와 똑같아야 됩니다. 즉 X는 2분의 첫 번째 더하기 마지막 곱하기 항 7개 하고 39 하면 X가 나온답니다. 둘이 연립하시면 X값, D값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얘기입니다. 졸쉬 그치? 졸쉬 그쵸? 자,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공식들을 쓸 일이 나와요, 얘들아. 그 중1 때 배운 걸 우리 좀 복습을 해볼게요. 중1 복습. 집에 중1짜리 동생이 있으면 동생한테 물어봐요. 너 이거 아니? 모르면 꿀밤 한 대씩 이렇게 때려주면 됩니다. 자, N각형에 정N각형일 필요 없어요. 내각 크기 합공식은 180 곱하기 n-2도입니다. 180도에다가 n-2도를 곱하면 돼요. 이게 N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이고요. N각형의 외각의 크기 합은 언제나 360도입니다. 외각의 크기 합은 삼각형도, 사각형도, 오각형도, 육각형도 그 외각들을 다 더하시면 360도가 된다라는 성질을 이제 옛날에 배웠었습니다. 옛날에 배웠어요. 왜냐? 내각과 외각을 합치면은 한 내각과 그 녀석의 외각을 합치면 180도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럼 N각형에서는 그럼 내각과 N각이 각각 N개씩 있으면 내각과 외각을 합쳤을 때가 180 곱하기 N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해돼? 그래서 180 곱하기 N에서 이 녀석을 뺀 게 이제 이거밖에 안 남습니다. 뭐 이 정도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N각형의 대각선 대각선 수는 공식이 이런 게 있었죠. 2분의 n-3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도 우리가 조합에서 배운 대로 nc2-n을 해도 대각선 개수가 나옵니다. nc2라는 건 n개의 꼭지점 중에 2개를 연결해서 만든 선분의 개수인데 n개는 왜 빼주냐? 거기서 변의 개수만큼 빼줘야지. 두 점 이웃한 거 2개 고르면 변이니까 걔는 대각선이 아니니까요. 변의 개수가 n개가 있을 거니까 이렇게 빼도 대각선이 만들어질 거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계셔야 배운 지 되게 오래돼서 기억이 막 새록새록하죠. 그렇죠? 기억이 새록새록하니까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심호흡을 하고요. 이제 303쪽을 할 겁니다. 커피를 타는 걸 한번 마셔야죠. 참고로 여기 303쪽에서 하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는 이거는 등차 수열 단원이라서 있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수열에 똑같이 적용이 가능한 생각입니다. 알았죠? 그게 등비 수열에도 이런 문제가 나오고 저 뒤에 다른 단원에도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근데 설명은 여기서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배워볼 겁니다. 뿅뿅뿅뿅. 그 위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그 제목 두꺼운 글씨 밑에다가 이렇게 써놔야 돼.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는 SN 가지고 AN을 찾는 문제입니다. 표범해야 돼. SN 가지고 즉 합이 어떤 식이 주어졌을 때 그걸 가지고 거꾸로 일반항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는 건 SN으로 AN 좀 찾아볼래요? 인데요. 자, 봅시다. 좀 얘기가 좀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자, 지금부터 칠판이 5분이 손자국이 나서 마음에 안 드니까 좀 지우고 손으로 이렇게 찍어대는 거야. 여기. 자, SN이라고 하는 기호는 우리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었잖아요. 그렇죠? SN이라고 하는 기호가 참고로 미리 얘기해두는데 지금 생각났는데 4월 4일 날 있잖아. 토요일이거든요. 쉽니다. 하루 알았죠? 그냥 아무것도 니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토요일인데 내가 아주 중요한 결혼식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날 학원 하루 문 닫아야 됩니다. 내가 결혼식 진짜 잘 안 가거든. 그래서 대부분 결혼식이 주말에 있잖아. 그래서 심지어 내 고등학교 친구들 결혼식도 한 명 빼고 다 못 갔어요.
대신에 돈을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친구 사이가 아직 유지되고 있지. 다른 친구들이 낸 거에 거의 2배 넘게 냈습니다. 결혼식 못 간 애들 거는. 진짜 많이 냈어요. 아씨, 이렇게 낼 바에는 하루 문 닫고 갔다 오는 게 더 이득일 것 같은데 정도입니다. 하루 버는 돈보다 지금 훨씬 훨씬 많이 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럴 수가 없네. 그럴 수가 없는 친구야.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결혼식에서 또 축가를 부르기로 했거든. 너무 크게 웃는 거 아니야? 결혼식에서 내가 축가를 부르기로 했었을 때 4월 4일입니다.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날. 빨간 날이네. 이날 미리 얘기할게요. 쉴 거예요. 알았죠? 학원비 저거 한 회치 또 빼고 받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어쨌든 자, 내가 미리 양해를 좀 구할게요. 알았죠? 뭐 궁금한 사람들은 진짜 축가 부르나 싶으신 친구들 따라오세요. 저희 강남에 어디선가 결혼식 하는데 나도 청첩장 한번 훑어보고 말아가지고 어디까지인지 아직 잘 몰라요. 자, 축가 제일 걱정됩니다 지금. 그날까지 또 다이어트도 좀 해야 되는데, 그치? 돼지 새끼 한 마리가 가가지고 축가 부를 수 없으니까. 그쵸? 자, SN이라고 하는 녀석이 A1, A2, A3, 뾰로로롱, AN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A1을 거꾸로 S를 이용하여 표현을 해보면 A1은 그냥 S1하고 똑같은 녀석입니다. 그치? A2는 S2에서 S1을 딱 빼면 돼. 그치? 왜냐면 이만큼이 S2고 이만큼이 S1이니까요. 그쵸? A3는 S3에서 S2를 빼면 되겠죠. 그치? A4는 S4에서 S3를 빼면 되겠죠. 그쵸? 그럼 AN은 뭐에서 뭘 빼면 되겠어? S. N에서. 그치?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야. N번째까지 합해서 바로 직전까지 합을 빼면 되겠구나. SN에서 뭘 빼면 된다고? SN-1을 빼면 된다라는 거야. 즉 SN이 주어져 있을 때 AN은 이렇게 찾으면 돼. 근데 보니까 꼬라지가 첫 번째 항 빼고 규칙이 다 똑같아요. 그쵸? 그래 안 그래? 첫 번째만 딱 빼고 규칙이 다 똑같잖아. 첫 번째만 빼고 얘네들이 규칙이 전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다라는 거지. 아, A1만 S1이랑 똑같이 찾고 나머지 n이 2 이상일 때의 AN은 전부 다 SN에서 SN-1을 이렇게 찾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됐어요? 되게 당연하죠. 그쵸? 이 문제를 애들이 많이 틀리는 이유는 이걸 안 써서 그래요. 이걸 안 써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따로 해야 되는데 봐봐. 애들이 어떻게 틀리냐면 이렇게 틀려. SN이 무슨 뭐 n제곱 더하기 n 플러스 1이야.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때 문제에서 A1과 A10을 구해서 더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다. 잘못된 풀이를 보여줄게. 이렇게 풀어서 틀린다고. 선생이 AN은 SN에서 이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냥 있잖아.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만큼만 기억한다니까 애들이. 이만큼만. 다 밑줄 치면 이게 중요한 수 밑줄 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까봐 밑줄 안 치는데 이만큼만 기억한다고. 이런 거 다 기억 못한다니까 애들이. 이렇게 푸니까 SN에서 n제곱 더하기 n 플러스 1에서 SN-1이라는 건 여기 n-1을 집어넣은 거니까 n-1의 제곱 더하기 뭐 n-1 뭐 플러스 1 뭐 이 정도로 되거든요. 여기서 싹 정리하면 이제 이 n만 이렇게 딸랑 이렇게 남아요. 정리하시면 그래서 얘가 AN이네. 여기다 1 집어넣어서 얘가 2고요. 10 집어넣으면 얘가 20이네요. 답이 20이네. 이렇게 틀린다고. 뭐가 틀렸냐? 지금 얘가 틀렸다고. 이 식은 n이 2 이상일 때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맞아요. 얘는 집어넣으면. 그럼 A1은 근데 어떻게 찾아야 돼? 그럼 S1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야. S1은 원래 얼마야? 3인 거잖아. 그치? 이 자리가 3에서 답이 24
함이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게 지금 이 설명을 듣고 바로 보면 졸라 당연하잖아. 그치? 걔네들도 당연했거든 그때는. 그렇잖아. 걔네들도 이걸 배울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당연했다고. 내가 맨날 똑같이 얘를 항상 들어주는데 이걸 틀린다고 사람들이 1년 전에 그랬던 애들이 지금 이번 주에 나한테 욕을 막 뒤지게 먹고 있다고 알았지. 지금 막 수열이 어제 주말부로 해가지고 딱 수열이 끝났거든. 고3 애들. 수원 다시 그 모의고사 기출문제 푸는데 뒤지게 틀려왔어요. 진짜 뒤지게. 이거 하나 안 써가지고 문제가 뭐였냐면 SN이 좀 복잡하게 주어져 있어. SN이 막 2n승, 5n승, 5n승, 2n승, 2n승 뭐 2n승, 뭐 마이너스 5n, 뭐 플러스 10인데 뭐 AK가 0보다 크고 뭐 100보다 작은 K의 합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였거든요. 이런 문제인데 애들이 이제 그럼 이제 이거 바로 진짜 풀이가 다 이래. 얘에서 얘만 빼면 된다고. 이거를 빼서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나와. 빼서 정리를 하시면 2의 n-1승 이렇게 나와. 정리를 하시면 그래서 1 집어넣으면 음수네. 2 집어넣어도 음수네.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얘가 0보다 크고 얘가 100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럼 5 2의 n-1 100이어야 된다고. 그럼 n-1이 얘가 3부터 4 5 6 2의 7승은 100을 넘어가니까 그치? 그럼 내가 찾는 n값은 4 5 6 7이네. 더하면 20이네. 이렇게 틀린다고 해줘. 뭐가 틀렸냐? A1을 잘못 찾았죠. A1은 여기다 1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 1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치? 여기다 1을 집어넣어서 A1이 2 빼기 5 더하기 10 얘 7이야. 양수네. 즉 1도 포함시켜줘야 된다는 거지. 답에. 이것 때문에 진짜 반절 넘게 틀려왔어. 이걸 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같지, 그치? 걔네도 이걸 처음 배우는 날은 안 그랬다고 알았지?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이게 왜 까먹어지는지 알아? 봐봐. 왜 까먹어지냐면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래. 이걸 까먹을 수밖에 없다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얘들이 있기 때문에 까먹을 수도 있겠구나. 자, 똑같은 문제를 풀어볼게. 자, 합이 이상하게 주어져 있어. 내가 계속 이상한 식을 쓰는 이유는 등차 수열이 아니어도 계속 성립합니다 라는 걸 그냥 계속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자, 이 식에서 이걸 구하라고 해볼게. 내가 A1, A10 이걸 구하라고 해서 아까랑 똑같이 이제 이렇게 막 푸는 거지. 얘에서 얘를 빼는 거야. SN은 n 플러스 1분의 n이고 빼기 SN-1는 그럼 n분의 n-1이겠지, 그치? 이거를 정리를 하시면 이게 통분만 하면 분자가 지금 딱 1이 되거든요. 이렇게 돼요. 그럼 A1은 여기다 1 집어넣어서 2분의 1이고 여기다 10 집어넣으면 11이니까 얼마야? 11 곱하면 얼마야? 110이야? 1이네. 해가지고 이게 더하면 110분 얼마 나오지? 이게 답이거든. 얘는 잘못 풀었잖아. 그치? 지금 잘못 풀지 않았어? 잘못 풀었잖아. A1 이렇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답이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왜? 실제로 저기다 1 집어넣어봐. A1을 S1이라고 똑같다고 해도 여기다 1 집어넣어도 얼마 나와? 어차피 2분의 1 나와버린단 말이야. 이해돼?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나와, 문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풀어도 맞네. 원래 이렇게 푸는 건가 보네.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런 거잖아. 그 초등학교 때 중학교 문제들 보면 있어. 맨날 그 달력 막 찢어져 있잖아. 그치? 내 기억의 달력이 이렇게 막 찢어지는 거지. 이렇게 달력이 이제 이만큼이 찢어지는 거야. 달력이 이만큼 이렇게 찢어져서 없어져 있는 거야. 머릿속에 얘만 남아있는 거지 이제. 근데 그거였나 해서 딱 하나 풀어봤더니 맞았어. 또 확신이 생기는 거야 이제. 이렇게 틀려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좋아. 그래서 뭐까지 알고 있어야 되냐? 그냥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는 문제와 이렇게 풀면 안 되는 문제를 구분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이 형태를 딱 보면 이게 상관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가 좀 구분이 가거든요. 자, 문제를 하나 좀 풀고 와서 내가 그걸 좀 구분하는 능력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짠짠짠짠짠짠. 자,
자, 일단 무조건 첫 번째 항 따로 찾는 게 원칙입니다, 얘들아. 알았지? 첫 번째 항을 무조건 따로 찾을 거예요. 무조건. 305페이지에 두 마리가 보여요. 305페이지에. 참고로 SN이 1번 문제 보면 상수항이 없는 2차 다항식이죠. 등차 수열인 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잠깐 모른다고 해볼게요. 알았죠? 잠깐 몰라요. 우리 머릿속에 그 잠깐 잊은 채로 SN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SN이 n제곱 더하기 3n이랍니다. 자, 이거 가지고 뭘 찾으라고 하냐면 AN을 찾고요. 어떤 수열인지 말하래요. 알았죠? 적지 말고 말하래요. 알았죠? 말로 하세요. 알았죠? 자, 반드시 첫 번째 항 따로 찾으셔야 합니다. 알았죠? A1은 뭐랑 똑같고 S1하고 똑같고 그 값은 얼마니? 4입니다. 그치? 그리고 나머지 AN을 찾으라는 말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걸 다 따로따로 왜? 잘못 썼어. 아, 2N인데? 아, 선생님. 아, 미안해. 나 내 책에도 2N이라고 써있어. 아, 얼마야 그럼? 3이야. 그치? 자, N이 2 이상일 땐 말로 해줘. 내가 잘못 쓴 거야. 알았지? 자, AN은 어떻게 구한다고? 이땐 SN에서 SN-1을 뺄 거라고요. 알았죠? 이걸 빼시면 SN은 그냥 n제곱 더하기 2n 쓰시면 되고 SN-1은 이 자리에 n-를 집어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게 n-1의 제곱 더하기 2배의 괄호 이렇게 돼. 정리해. 알았지? 정리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와. 그치? 그래서 답을 쓰려고 봤더니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나오잖아. 그럼 굳이 이런 거야. 원래 함수가 구간이 나눠져서 써져 있는 함수 본 적 있지? fx가 몇 이상일 때 뭐고 몇 이상일 때 뭐고. 수열도 얼마든지 이런 수열이 있을 수 있거든. an이 2n이야. 언제? n이 5보다 작을 때는. 근데 3n이야. 언제? n이 5보다 클 때. 이렇게 돼 있는 수열도 얼마든지 있어요. 구간에 따라서 규칙이 달라지는 수열도 있거든. 얘도 원래 첫 번째를 따로 구해야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아. an이 첫 번째 항 혼자만 따로 놀거든. 이렇게. 아, n이 1일 땐 항의 값이 3이고 n이 2 이상일 땐 2n 플러스 1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써야 하는 게 맞는데 여기다 원래 2를 못 넣는 건데 한번 1을 잘못해서 1을 집어넣어 봐봐. 1을 집어넣으면 근데 얼마가 나와? 얘가 딱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굳이 이걸 이렇게 따로 쓸 필요 있냐 이거야. 여기다 1 집어넣어도 첫 번째 값이 잘 나오는데.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쓰지 않고 AN이 그냥 2n 플러스 1입니다. 따로 뒤에 표시 안 하면 1부터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라는 표시니까 이거 그냥 일반항입니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제는 1번이랑 거의 똑같은데 상수항만 하나 붙어 있죠. 그쵸? 상수항만 하나 붙어 있어. 아, 얘는 무슨 수열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초항이 3이고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제 그치? 초항을 구하면 3이 나오고 공차가 2가 나오니까요. 1차항의 개수가. 그치?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SN이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입니다. 자, 질문. 그럼 A1은 S1이랑 똑같은데 그 값은 얼마? 4고요. n이 2 이상일 때는 AN은 SN에서 SN-를 빼야 하는데 빼보면 똑같이 2n 플러스 1이 이렇게 나와. 어차피 얘에서 얘 빼도 여기도 1이 있고 얘 안에도 1이 있어서 빼면 없어질 거거든. 그럼 얘는 AN을 이렇게 따로 써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여기는 1을 못 넣는 게 맞는 거야. 알았지? 그럼 이게 무슨 수열이냐면 첫 번째 항이 4야. 두 번째 항부터는 여기다 2 집어넣어야지. 4, 5, 7, 9 이렇게 가는 수열이거든. 이건 등차 수열이 아니에요. 얘들 알았지? 등차 수열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첫 번째 항부터 계속 일정한 값이 더해져야 합니다. 모든 수열의 이름이 있지 않아요. 알았죠? 이건 무슨 수열인지 굳이 말하려면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어떤 수열입니다 정도로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알았지? 수열의 이름 같은 게 없어요. 알았죠? 절대 여기다 1 그냥 넣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근데 마침 1을 넣었을 때 똑같아지는 거고. 그치? 그럼 어떤 녀석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말은 그냥 첫 번째부터 규칙을 이루고, 어떤 녀석은 첫 번째 녀석을 왕따시키고 나머지 애들끼리 같은 규칙을 가지고 있냐는 다시 여기를 봐야 돼. 얘가 얘를 가지고
이런 규칙을 만족한다고 얘기를 해야 될 수 있어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얘가 지금 혼자 왕따 당하고 있는데 얘가 왕따 당하지 않으려면 나 왕따 안 당하려고 나 왕따 안 당하려고 얘도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런 표현이 있어 없어? 없잖아. 이런 표현이 원래 없는 표현인데 이 값이 근데 0이 된다고 해봐. 어차피 써놔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치? 이해돼? 즉 이 값이 0이 된다고 하면 그냥 첫 번째 항도 이런 규칙을 따르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즉 S0를 구해봤을 때 0이 돼요. SN에다 0을 한번 집어넣어봐. 0이 되잖아? 그러면 이건 그냥 항 번호와 상관없이 그냥 모든 AN은 그냥 SN에서 SN-1부터 1을 빼면 된다는 거야. 모든 수열이. 근데 S0가 0이 아니잖아? 그럴 땐 반드시 요거를 반드시 요대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즉, 이 녀석 봐봐.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0 나오니까 얘는 첫 번째부터 그냥 규칙을 잘 이루고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사실 이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를 처음 보자마자 알 수 있어. 아까 전에 썼던 여기 n분의 n 플러스 1 기억나? SN을 n 플러스 1분의 n이라고 썼던 거 기억나? 봐봐. 걔도 0 집어넣으면 0이 딱 나오잖아. 그러니까 걔도 첫 번째부터 규칙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었던 거야. 오케이? 아까 전에 내가 여기다 예로 썼던 2의 n승 마이너스 5n 플러스 10 보여? 걘 0 집어넣으면 0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걸 반드시 따로 구해야 하는 수열이 된다는 거지. S에다가 0 한번 싹 집어넣어봐. 그게 0이 되냐 마냐를 가지고 얘는 첫 번째가 왕따 당하지 않고 규칙을 가지고 있는 녀석일 수도 있고 첫 번째 왕따 당하고 두 번째부터 규칙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다만 이런 1번 문제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을 이렇게 푸는 애들은 퇴원시켜야 돼. 나가야 돼. 왜? 우리는 이건 무슨 수열인 걸 알고 있어. 이미 등차 수열인 걸 알고 있다고. 얘는 그렇게 풀면 안 되잖아. 이건 등차 수열이 아니잖아. 왜? 상수항이 있으니까. 그치? 이건 SN이 주어져 있는 많은 문제 중에 상수항이 없는 2차 당식으로 주어진 문제는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야. 왜? 무슨 수열인 걸 알고 있어. 등차 수열인 걸 알고 있고 2차항의 개수가 공차의 반절인 것도 알고 있어. 그치? 2차항의 개수가 1이지. 그러니까 공차가 얼마나 얘기야? 2여야 된다는 얘기야. 2n으로 시작해야지. 그치? 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A1이야. 이게.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똑같으려면 이렇게 있어야 되겠네.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 당식은 등차 수열이니까요. 그쵸? 그때만 이런 생각을 좀 쓰자고요. 알았지? 자, 저 뒤로 가서 등비수열 나 잘 모르겠는데 등비수열 뭔지 몰라. 니네. 그치? 근데 그냥 등비수열 단원에 있는 요 문제를 또 풀어볼게요. 어딨니? 어딘가 있어. 어딘가 있는데 여기 있다. 329쪽. 저 나중에 329쪽 안 풀어요. 알았죠? 329쪽 숙제로만 나중에 해오세요. 자. 왜냐면 이게 등비수열이고 나발이고 수열의 종류와 상관없이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1번 봐봐. SN이 3의 n 플러스 1승 빼기 3이래. 그때 뭘 구하래? 일반항 찾으래. 똑같은 문제죠. 봐봐. SN으로 AN 찾으래. 자, 그럼 살포시 몇부터 집어넣어 본다? SN에 0부터 집어넣어 본다. 그치? 살포시 0부터 싹 집어넣어 봤더니 값이 얼마가 나와? 0이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럼 쟤는 첫 번째 항이 왕따를 당해 안 당해? 안 당하고 규칙을 이쁘게 이루고 있지. 굳이 첫 번째 항 따로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치? 한꺼번에 그냥 해버리면 된다 이거야. 그치? S0가 0이야. 오예. 사이좋은 녀석들. 그치? 왕따 시키지 않고 사이좋은 녀석들. AN이 그럼 SN에서 그냥 SN-1을 딱 빼면 되겠구나라고 하면 된다고. SN이라고 하는 녀석은 3의 n 플러스 1승 빼기 3인데 SN-1은 3의 n승 빼기 3일 거야. 그치? 이렇게 빼면 얘네들을 너랑 안녕 이렇게 없어지고 애들이 이거를 못 빼더라고. 선생님 저는 등비수열을 안 배워서 이걸 못 배우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동유한 계산인데 못 빼더라고. 봐봐. 이거를 지수가 똑같아. 우리 거듭 봐봐. 이게 x 세제곱 빼기 x 제곱 있으면 뭘로 묶을 수 있니? x의 제곱으로 묶을 수 있잖니. 그러니까 x란다. 3의 n승으로 이렇게 묶어내자. 이거 이렇게. 뭐 남아? 3 하나 남고 다 묶었으니까 이렇게 남는 거야. 이렇게 정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즉 얘가 내가 찾는 A 아니야. 첫 번째 항부터 이런 규칙을 만족하고 있을 거라 이거잖아. 알았지? 됐나요?
자,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는 아이고 등비 수열 뭔지 모르는데 이런 거 있잖아. 첫째 항부터 어쨌든 수열을 이뤄야 된대. 그 말은 첫째 항이 혼자 왕따 당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알았지. 즉 두 번째 문제는 짱 쉽죠. SN에 빵 집어넣으면 0 나와야 된다. 이해됐니? 그럼 빵 집어넣어서 0 되는 K는 얼마? 5 이렇게 되겠죠. 답입니다.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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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풀고 넘어가는 거예요. 빰빰 빰빰빰빰. 다시 이제 저 앞으로 또 넘어오세요. 자, SN과 AN 사이의 관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배웠는데요. 도형에서 등차 수열, 합의 활용인데 나는 이 파트가 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런 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 등차 수열을 왜 어디? 306쪽. 다시 앞으로 넘어왔어. 뒤에 살짝 하고 그냥 앞으로 넘어왔어.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여기선 아직 등차 수열밖에 배우진 않았지만 내가 말했지만 수열이 등차 수열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뭐 도형에서 무언가를 만족하는 선분들을 다 더하라고 하는데 이 변들의 길이가 무슨 등차 수열을 이룰지 다른 수열을 이룰지 이걸 내가 알 바냐 이거 어떻게 아냐 이 말이지. 요 단어는 등차 수열이니까 그냥 등차 수열이겠죠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내가 아주 대표적인 그림 두 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이런 그림이야. 많이 본 삼각형 중에 뭐 이런 삼각형이 하나 있대요. 요 길이가 뭐 10이라고 하고요. 요 길이가 뭐 5라고 하죠. 뭐 이렇게. 비율 관계가 좀 이상한가요? 10이랑 5래요. 자, 요 삼각형을 10등분하래 밑변을. 밑변을 10등분해서 이렇게 이게 밑에 길이가 이렇게 똑같아지도록 10등분. 했을 때 이 노란 선 다 더하면 얼마니? 이런 문제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그림 내가 이거 잘 그릴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평행하지 않은 선분이 있는데 평행하지 않은 직선이 있어요. 좀 더 다이나믹하게 그려볼까? 이렇게. 자, 왜 접하는 원, 동시에 접하는 동시에 접하는 원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원이 하나 있고요. 또 여기도 접하고 얘랑도 접해요. 원이 또 이렇게 이런 원이 있어요. 오씨 이런 원이 오씨 이렇게 또 있어요. 이걸 디딕 원 10개가 있답니다. 이런 원이 10개가 있어요. 서로 외접하는. 그때 요 반지름들이 있겠지 각각에. 반지름 길이의 합을 구하랍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 포인트를 놓고 관찰을 해야 되거든. 우리가 뭔가 도형에서 얘도 어차피 점점점 늘어나는 애들을 더하는 거고 얘도 어쨌든 원이 점점점 커지고 있잖아. 그치? 이 원의 반지름을 더하는 건데 이걸 포인트로 두고 하는 거야. 일정한 값이 증가하는지 일정한 값이 증가하는지와 일정한 비율이 증가하는지를 구하래. 이걸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일정한 값이 증가하니 일정한 비율이 증가하니를 관찰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얘도 뭐 제일 작은 녀석 반지름 정도는 줘야 되니까 요 길이를 1이라고 하고요. 맨 마지막 거 정도를 뭐 10이라고 해볼게요. 오케이, 맨 마지막 걸 1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있잖아. 봐봐. 이 그림부터 보시면 이 그림은 이렇게
평행선 긋고 이렇게 평행선 긋고 이게 그럼 여기 밑변 길이가 똑같으니까 요 직각삼각형의 합동이지, 그치? 그러니까 얘랑 길이가 똑같지. 아 근데 여기 직사각형이니까 얘랑 얘도 길이가 똑같지. 여기 직사각형이니까 얘도 얘랑 길이가 이렇게 다 똑같지, 그치? 즉 첫 번째 노란 선은 한 칸, 두 번째 노란 선은 똑같은 길이가 두 칸, 세 번째 노란 선은 똑같은 길이가 세 칸, 그치? 즉 길이가 한 칸씩 계속 늘어나고 있지. 즉 일정한 값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돼? 일정한 값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 이게 중심끼리 이렇게 세 개만 연결을 해볼게. 얘를 1이라고 안 하고 그냥 몰라 반지름 ABC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 이 직각 그림이 좀 너무 이 직각삼각형이죠. 이 직각삼각형하고 이 직각삼각형이 보일 건데 두 직각삼각형의 합동이 아니에요. 왜? 아니, 요 빗변은 요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이고 이 빗변 그리는 이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인데 이 두 원의 반지름이 이 원이 얘보다 반지름이 큰데 어떻게 합동이 되겠니? 즉 이만큼 늘었고 이만큼 늘었는데 일정 값이 늘어나는 게 아니죠. 그런 모든 상황들은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일정한 비율이 증가하는 걸 밝혀낼 건데 이거는 등비수열이라는 건데 그거는 아직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내가 저 뒤에 가서 밝혀드릴 거야, 알았지? 어쨌든 일정한 값이 계속 늘어나네는 아닌 건 파악이 되잖아. 그럼 이걸 그럼 일정한 값이 늘어나는 게 아니면 일정한 비율이 늘어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지. 일정한 값이 증가하는 건 계속 무언가 상수가 더해짐, 어떤 값이 더해져요. 어떤 값이 계속 더해지는 거고 일정한 비율이 증가한대. 봐봐, 50% 증가. 막 내 과자가 나한테 100만 원 있다가 내 돈이 50% 증가했어. 150만 원이 됐다는 거잖아. 이게 곱하기 1.5를 하는 거거든. 또 150만 원에 50% 증가, 225만 원, 150 곱하기 1.5를 하는 거거든. 즉 일정한 비율이 증가하는 건 무언가의 값이 곱해지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규칙이 달라질 거란 말이지, 그치? 이걸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비율이 증가할 땐 대부분 다 뭔가 원이나 부채꼴과 관련된 도형의 닮음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들에서 비율이 증가, 즉 도형이 닮음인 도형들이 나오고요. 일정한 값이 증가하는 그림은 합동인 그림들이 만들어져요. 계속 뭔가 이렇게 잘게 쪼갰을 때 이렇게 아니 선생님 그래도 얘랑 보면 닮음인데요 라고 물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닮은 비가 이렇게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 딱 이렇게 늘어나니까 일정한 값이 그냥 계속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7이라는 건 일정한 값을 계속 똑같이 한 번씩 더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이거를 좀 구분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알았지? 일정한 값이 증가하는 것만 파악했으면 그냥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 합을 구하는 건 이 세상 어떤 짓보다도 편하거든요. 그것만 파악하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근데 명심해야 돼. 그냥 내가 단정 지어줄게. 등분한 상황 있잖아. 어떤 도형을 등분한 선분의 길이는 있잖아. 그냥 다 계속 등차 수열이에요. 알았죠? 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설명이 되거든요. 이렇게 설명하면 등차 수열이잖아. 그치? 뭐 꼭 사각형이 아니어도 아주 삐뚤빼뚤하게 생긴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이야.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을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더하래. 일정한 간격으로 그려지는 데까지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간격이 일정합니다. 이렇게 얘네들 간격이 다 똑같은 거지. 이렇게 얘들도 간격이 똑같은 거 이렇게. 등변 사다리꼴 필요는 없어요. 이랬을 때 저 노란색 5개 합은 얼마니? 그럼 저 노란색 5개가 등차인지 등빈지만 파악하면 되잖아. 그치? 등빈 아직 단어를 안 썼지만 여기서 이렇게 그어서 평행사 변형을 하나 만들어. 이 5개는 어차피 길이 똑같을 거니까 얘네들의 관계를 보면 되잖아. 그치? 여기서 전부 다 평행선을 이렇게 평행선 이렇게 그으면 이렇게 합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건 얘보다 이만큼 더 길어졌어. 근데 얘랑 길이가 똑같아. 여기도 똑같아. 여기 눈에 보이는 게 평행사 변형이고 얘는 얘랑 합동이니까 이런 느낌이야. 그치? 계속 일정한 값이 그냥 계속 증가를 하게 된다는 거지. 이해됐니? 이런 뭔가 도형을 등분해서 만드는 선분의 길이들은 언제나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제일 쉽게 구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그래서 등차 수열 합공식 내가 두 가지 방법을 보여줬거든. 첫 번째는 평균을 내서 개수를 곱하는 걸 배웠고요. 두 번째는 역순을, 순서를 뒤바꿔서 한 번 더 하는 걸 배웠지. 그치? 얘는 그 두 번째 아이디어인 순서를 뒤바꿔서 더 할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선생, 이거 10개 더하면 얼마예요? 이거 10등분 했으니까 얘들아, 10등분 했을 땐 얘들아 노란 선이 9개밖에 없어요. 참고로. 그치? 2등분 할 때 한 번만 자르니까요. 그쵸? 자, 이걸 어떻게 더 할 건데요? 뾰로롱. 얘랑 똑같은 그림을 뒤집자는 거지. 이렇게 뒤집어서 똑같은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이 좀 이상할 수도 있겠는데, 띡 이렇게 뒤집으면 노란색 파란색 합쳐서 한 줄당 5씩이야 이게. 그치? 그럼 5가 9줄이 있겠네? 근데 노란색 파란색을 합친 건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의 2배잖아. 그치? 왜 이렇게 똑같고 이렇게 똑같고 뭐 이렇게 똑같고 이렇게 똑같으니까 내가 찾는 값은 이렇게 구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인 거죠. 됐나요? 얘도 뒤집은 거 옆에다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붙이면 큰 평행사변형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차피 평행사변형 한 줄 길이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뒤집어서 더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거에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그냥 지금 다 뒤집어서 뭐 1번, 2번은 뒤집어서 더하시면 됩니다. 둘이 그냥 1번과 2번은 없어. 사다리꼴과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상황이잖아. 뒤집어서 더하면 등차 수열이 돼 있어요. 알았죠? 문제에 주어진 그 2번 문제도 삼각형 뒤집어서 더하시면 답입니다. 뭐 풀어볼게요. 1번은 거의 뭐 이 문제랑 비슷한 스케일이니까 따로 안 풀어도 되고요. 자, 근데 좀 쉬어야 되는데, 그치? 이것까지 좀. 수업 몇 시에 시작했어? 벌써 2시간이 다 돼가네. 시간 잘 가네. 자, 2번 문제 풀어봅시다. 페이지 307페이지에 2번 특강 문제 2번. 자, 문제가 두 직선 y는 x랑 y는 a 괄호 x-1이 있답니다. 칠판이 더럽지. 기울기가 1보다 크대요.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 직선이 y는 괄호 a x-1이고요. 이 직선은 y는 x랍니다. 그때 y축하고 평행한 14개의 선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그었대. 그러니까 얘를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한 간격 어떻게 했지?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간격이 일정하다는 건 요런데 길이가 똑같이 이렇게 자르겠다는 거야. 이쪽도 이렇게 잘라야지만 일정한 간격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를 더했대? 14개를 더했답니다. 열네 개를 구했을 때 제일 짧은 녀석이 3이고 제일 긴 녀석은 42일 때 14개의 합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삼각형을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세 꼭지점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을 뒤집어서 더하자는 거지. 뒤집어서 더하면 그냥 이렇게 더해질 거야.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평행사변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맨 마지막 거는 뭐 이렇게 딱 이렇게 있을 거란 거지. 여기도 부동산이 그러면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럼 요 값이 14라며, 그치? 그럼 결국은 한 줄의 합이, 모든 줄의 합이 전부 다 14가 되겠지. 평행사변형이니까, 그치? 제일 긴 게 14라고? 42. 미친놈 42. 그럼 결국 42만 15줄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개입니다. 그치? 14개? 요거 나는 이 줄까지 생각하면 15개잖아. 그치? 15개가 있어. 15개가 있는데 이 값은 내가 구하고 싶은 값의 2배입니다.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죠. 15 곱하기 21이 나오겠죠. 15 곱하기 15 곱하기 답 맞냐? 3호 5일은 5 5이 10.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밑에 있는 것도 풀어볼게요. 특강 문제. 이건 뭐 곡선이니까, 이게 곡선이니까 뒤집어서 더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이지만, 곡선이니까 뒤집어서 더하기는 어려운 상태지만, 얘는 또 다른 방식으로 등차 수열임을 확신할 수 있거든요. 자, 어떻게 확신을 할 거냐면, 일단 307페이지의 3번은 y는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는 녀석과 y는 x제곱을 가지고 그 교점에서부터 일정한 간격으로 10개를 그었답니다. 그리고 제일 짧은 녀석이 5고 제일 긴 녀석이 17인데요. 2차 함수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꼭지점. 또다시 2차 함수가 이게 평행이동, 최고차 함수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만들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이 사이에 어딘가 K라는 지점을 잡아버리면 그때 요 길이는 여기다 K 집어넣은 거에서 여기다 K 집어넣은 걸 빼시면 된다 이거지. 그치? 요 길이는 K제곱 플러스 AK 플러스 B에서 K제곱을 빼니까 AK 플러스 B가 된다는 거예요. 즉 얘는 K에 대한 몇 차식이 됩니다. 1차식이 됩니다. 즉 그럼 이 길이를 관련된 수열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한 값을 늘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즉 K에 대한 1차식이니까 이런 걸 만족하는 식은 등차 수열인 상태여야 한다는 거죠. 라고 이렇게 파악을 할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식, 여기는 K라고 써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1차식꼴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 녀석은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거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첫 번째 게 5고 맨 마지막 게 17이니까 10개를 다 더하면 2분의 5 더하기 17 해서 그 숫자만 10개가 있어요.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2차 함수 관련된 녀석들은 뭐 다 똑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등차 끝입니다. 뭐 다각형과 등차 수열의 합 정도 써있는데 다각수 저런 점을 다각수라고 한대요. 나중에 개차 수열이라는 걸 내가 알려드릴 거고 거기 가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사실 등차 수열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에휴, 쉬어요. 그냥 읽지 마세요. 흥미진진한 얘기라 쭉 한번 읽어보면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가 써져 있긴 한데 뭐 크게 막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녀석은 아닙니다. 좀 쉬었다가 등비수열 앞에 또 조금 해봐야죠. 등비수열 등비수열